세상 어디에도 개인은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의 이야기는 존재한다. 게이다 시작합니다. 그걸 생각을 했어. 무슨 주제를 할까 했는데 바텀의 성생활과 학창시절을 하면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진지해질 줄 몰랐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오늘의 주제는 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에 제가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딱 이 말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썸을 안 타는 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썸에 대한 여기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좀 나도 생각을 말하는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사실 나도 썸에 대해서 촬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주제만 잡아놓고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 또 대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들에게 썸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꽤나 많은 게이들이 연애까지 가지 못하고 썸만 이렇게 타거나 혹은 2, 3주 정도밖에 연애를 안 하고 끝나는 약간 그런 썸 같은 관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썸이라는 게 게이들에게 꽤나 떼놓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온 거긴 하거든. 근데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는 꼭 필요하죠. 맞아요. 아까 너가 말했잖아. 썸이 사실 우리가 게이나 일반이나 사실 썸 타는 건 비슷한데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들은 뭔가 그런 일반적인 뭐 동아리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르잖아. 썸을 탈 수 있는 장소가 좀 몇 가지 있긴 하지. 뭐 술자리, 그리고 이제 뭐 클럽, 이제 어플. 어떤 장소에서의 썸이 가장 뭔가 이루어지기 쉽다고 생각해? 썸씽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모임이지 않을까? 모임인가? 전 무조건 어플이거든요. 1대1 만남만 좀 선호하거든요. 나도 어플 같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 근데 어플로 만나면은 뭔가 소개팅처럼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 난 그러려고 만나는 건데? 그렇긴 한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친구로 하기엔 또 애매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장 적합한 건 사실 너가 말했던 대로 약간 모임? 술자리? 그런 게 맞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사람들이 1대1로 있었을 때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안에 있었을 때 모습도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맞아.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제 내가 누구를 낚아챌 것이냐 그거를 이제 파악하기 쉽죠. 전쟁통이네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접근성도 맞아요. 용이하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기서 광대치 타스파 그럼 안 팔려. 넌 어플이 조금 더 그거라고 했잖아. 그럼 어플에서 시작됐다 썸이?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 한 사람한테는 좀 몰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멀티도 안 될 뿐더러 그냥 핑크색 앱 얘기했을 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두고 대화를 하는, 난 그런 걸 못 하거든. 나는 딱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 그러면 어플로서의 단점은 뭐세요? 조금 날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 날 것? 네. 어떤 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모임은 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임에서 이렇게 따라락 시작하는 느낌이며, 어플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보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 면대면으로 하기 직전의 단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불러오시는 오해나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단점이 비언어적인 표현이 그쵸. 빠져있어. 부족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 대본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잖아, 사랑 얘기하면은 약간 진지해진다고. 표정 봤어? 이게 봤어야 되는데? 사실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냥 이런 썸이 게이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진다 얘기고,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썸 때 어떤 간질간질한 이야기를 하느냐, 약간 그런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요상한 걸 좋아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썸을 어떻게 만났든지 사실 뭐가 중요하겠어. 썸이 생겼다는 게 중요하지. 그쵸.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건 썸이 됐다라고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연락만 했다고 사실 썸이 아니잖아. 홀썸일 수도 있잖아. 썸이 됐냐? 스킨십이 오고 갔을 때 서로 이렇게 스킨십이 오고 가면 나는 썸으로 생각해. 애초에 그 이상의 감정이 아니었으면 나는 안 만졌어. 돌부처 같은 년이네. 썸? 그냥 서로에게 계속 만나자라는 말을 계속 하면 썸이지 않을까? 와, 졸라 귀찮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또 볼까요?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된다면 야, 명확하다 생각보다. 이거 근데 지금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맞어. 애프터를 잡을 때. 그치. 우리가 맞네. 만나고 난 이후에 또 다음 약속 언제 못했어. 잡을까요? 이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면 썸이겠구나. 친구는 자주 안 만나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서로가 썸이 됐어. 첫 만남에서 설렜던 경험이 있어. 썸이라고 확정을 짓고 처음 만났어. 그럼 약간 느낌 좀 다르잖아. 조금 그 공기가 다르잖아. 밑에 공기가 좀 다르지. 밑에 공기가 뭐야? 위쪽 공기. 젖어? 약간 현실적으로 밑에가 좀 뜨끈뜨끈해지지 않나. 어머 어떡해. 나 오늘 식구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어. 나는 뜨뜻해지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다이어트의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몸이 약간 한결 가벼워져. 달아올라? 아니 가벼워져. 만남 자체가 필터가 좀 끼워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겨울에 썸을 타면은 그 차가운 공기가 약간 나를 만지고 있는 거야.
계절마다 달라요. 그래서 너는 처음 만나면 어때? 저는 근데 좀 계산적인 편이라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생각이 좀 지배당해서 사는 사람이라서 거기에 바빠서 솔직히 감성을 챙길 기간이 없어. 아예 다르다. 나는 일단은 썸이 이제 확정이 되고 만나면 내가 되게 부드러워지더라고. 이게 부드러워지는 게 문제가 뭐냐. 걔한테만 부드러워지면 되는데 주변 모두에게 부드러워져. 그래서 좀 피곤한 스타일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 봐. 얼마 전에 썸을 탔을 때도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요즘 썸 타더니 왜 이렇게 말 예쁘게 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몰랐어 그거를.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되나 보구나. 오락가락 한다는 거지. 갈대 같은 년. 원래 사랑하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지나가는 돌도 예뻐 보이고 이런 그쵸. 거지. 그리고 이제 카톡 보면서 희죽희죽거려. 그러면 너는 썸 단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있어? 난 하나 있어. 썸 단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 왜? 또 씨발 19시니. 그런 거 같아서 안 하는 게 나을 듯? 근데 나 하나 있어. 일단은 저는 사실 썸을 되게 오래 탔으니까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 친구들도 의외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 나 약간 말했잖아요. 저희 그렇게 친절하고 약간 이렇게 뭐 감싸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만나기로 했죠. 근데 그날이 조금 쌀쌀한 날이었어. 근데 나는 이 친구한테 뭘 해주고 싶은 거야. 아, 뭘 해주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여러 가지 티백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티백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텀블러에 이렇게 2개를 담고 씨발 말씀하세요. 티백 종류를 이렇게 담고 뜨거운 물을 담고 이제 기다렸지. 그리고 이제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거기다 얼음 2개 정도 넣어서 온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 그걸 줬어. 이거 뭐예요? 라고 하니까 좀 살살하실까 봐 가져왔다고 라고 하니까 저 이거 진짜 좋아요 하면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되게 설렜던 기억인 것 같은데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안 하던 짓을. 이게 정말 명언인 게 있어. 사랑에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내가 아닌 내가 돼. 난 안 그래. 인연이 그런 거야. 냉혈한 같은 거.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이게 방어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이제 난 사랑 그런 감정이 시작이 되면 그 방어력이 쭉 내려가 버리는 거지. 근데 너는 거기서까지도 안 내려간다. 잘 안 내려가. 난 내 바운더리에서 잘 안 내려가지. 나는 되게 이런 사랑이 시작이 되면 조금 애교가 많아져. 그래. 방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틱틱거리질 않아. 내가 가끔 성격이 좋아질 때가 있어. 저요? 예, 그러면 10중 8구는 거의 다 남자 생긴 거야. 그 말 했었잖아. 사랑에 빠지면 뭐 부드러워진다고. 그게 아니라 그거지. 부드러운 면을 발산을 안 하는 거지, 평소에. 그의 사랑이란 애무에 내 부드러움이 발사되는 거.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지. 방표현 너무 좋지 않았니? 그의 사랑이란 애무로 인해 내 부드러움이 존나 너 같아. 근데 야 근데 표현 너무 좋다. 나 음유시인 할까? 그렇게 천박한 음유신이 어디 야 있냐? 그럼 너 김혜수에 나 고민시 할게. 아, 그러세요, 그럼. 일단 우리가 썸에 대해서 조금 설레는 얘기를 해봤어요. 썸 할 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 뭐? 카톡, 메시지. 여전히 안 합니다. 넌 아예 안 해? 워드로서 하는 소통을 정말 싫어해. 우리의 개인의 취향을 물어보기보단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카톡을 할 때마다 그런 게 있었어. 막 1시간에 한 번 하는 애들도 있고 3시간에 한 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나는 어떤 애가 연락이 잘 안 돼. 나는 사실 그거에 대해 별 생각이 없거든? 그냥 일관성만 있으면 돼. 그냥 아 얘가 원래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 연락은 관심의 정도이다. 개소리.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너의 편이긴 해. 나도 그냥 원래 연락은 그런 거거든. 만남이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의 척도라고 했잖아. 그러다 연애에서 익숙해지면은 또 안 하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더 최악 아니니? 그게 맞아. 난 그래서 약간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맞아. 했었거든.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향의 차이야, 이거. 하루 종일 붙어있고 싶고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응. 근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삶을 하다가 시간이 될 때 카톡을 보내는 응. 거고 이게 사실 난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제 감성적이야. 똥 쌀 때 빼고 다 연락해야 되는 내 약간 말이. 그런 분위기. 그건 그래.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만날 때 잘하면 되지. 만날 때 일단 결론은 연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뭐 그 사람들의 연애인 거죠. 그거. 아, 넌 근데 그럼 그거 없겠다. 이게 카톡을 하면은 심쿵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없겠구나. 없어. 나는 그 생각이 쩔어 있어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긴 하네. 나 생각이 진짜 많아.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난 그런 걸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든.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설렜던 메시지를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연하를 좋아하잖아요. 연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한창 바쁠 시기가 있어요. 바쁠 시기가 있는데 갑자기 아 근데 나 형이랑 놀고 싶다. 약간 이런 멘트들. 난 그런 거에 되게 설레. 설레하는 멘트. 있어 너? 뭐 먹을래? 뭐야 재미없다. 아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다른 것도 먹을래 하고 다 먹었어? 후식 먹을래?
그러면 썸 탈 때 이제 첫 만남 말고 아예 설렜던 부분이 넌 없겠네? 나 진짜 설렘을 잘 모르는. 그러면은 설렘이란 뭔지 내가 알려줘도 될까? 아니? Shut the mouth, please. 나 갑자기 하나 생각나고 있어. 잠깐만, 마음의 준비 좀 할게. 내가 이제 썸을 좀 오래 타는 편이에요. 2달 동안 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썸 단계에서 만약에 끝까지 다 진행이 돼버렸어, 어느 정도? 그러면 계속 건들고 싶어지잖아. 걔 운전을 하고 있었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툭툭 계속 건드렸지. 걔는 이제 하지 마 계속 이랬어.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해야 되고, 이제 오늘은 자기는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계속 건드니까 진짜 너 그럼 계속 혼난다? 이러는 거야. 좋다. 좋지. 결국은 이제 어디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를 세웠어. 우리 잠깐 어디 가야 되거든요. 주차장에 딱 세웠는데 혼내줬어? 약간 어떻게 하고 혼냈는 줄 알아? 내가 그랬거든. 계속 또 이렇게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야, 나 진짜 너 계속 이러면 나 진짜 못 참아. 이런 게 설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홍군형이 나고 그랬지. 이런 거 좋잖아. 좋네. 이런 설렘을 얘기하는 거야. 설렜던 거? 많은데 뭔가 막상 말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지? 뭔가 예전엔 많았죠. 발라당 카쳤을 시절? 그쵸. 한창 나도 연애라는 걸 할 지 많이 안 됐을 때 어둑한 밤길이었는데 데이트하러 가다가 야 못 참겠다 하고 이제 끌고 가서 키스하는 그런 거 설레지 않아? 설레긴 해. 그치? 이게 썰로 들으면 사실 우리는 거기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거기서는 우리 둘만의 감정이 이미 시그널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미치는 거지. 조그마한 모호에도 가버리는 거야. 진짜로 썸 시기는 말로도 애무가 되는 시기야. 그렇지 않아? 정말 맞는 말이야. 진짜 말 한마디로도 팬티가 젖을 수 있고. 젊다 젊어. 사랑 이꼴 말로 하는 애무. 너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썸에서 끼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단 말이지. 제가 사실 외모적으로 그렇게 뭔가 싹 바텀성도 아니고 목소리도 그렇게 하이도 아니고 낮고 하다 보니까 썸을 탈 때 초반에 상대방들이 완전 약간 상남자의 계열을 본단 말이에요. 끼라는 걸 어떻게 분출시켜야 되지? 약간 이런 게 가장 고민이거든, 썸 탈 때. 너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 아예 없어. 뭔 그치? 소리야. 제가 되게 많이 이 썰은 풀었었어요. 전 노래방이 가장 힘들다고. 아시잖아요. 나 오늘은 끼고 안 불러 하고 이제 노래방에서 발라드를 부르잖아. 두 곡을 못 가. 그때도 그랬었어요. 발라드 말고 이제 그러면은 신나는 거 부르는데 이제 발라드는 아니고 끼곡 아닌 걸로 부를게 해가지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도대체 뭘 부를까 했는데 이수영이 그레이스를 불렀어. 내가.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웃음을 유발할 노래인지 모르는 거야. 기준치가 달라. 너무 다른 거지. 그리고 그게 조금 힘들다? 길을 지나가 번화가를 걸어가잖아. 번화가에서 노래가 엄청나게 스피커가 빵빵하게 들어가잖아. 갑자기 지나갔다가 안 맞게 리등 하면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옆에 남자가 있으면 이건 약간 억압된 거야? 아니면 약간의 해소의 개념인 거야? 무의식의 개념인 거지. 진짜로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막 진짜 그럴 때가 있다? 어디 허들의 상가를 지나갈 때 이정현 노래 이런 거 나올 때 있거든? 이정현 샤크라 이런 거 나오면 나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평소에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이정현 V 나온다. 수상한 남자 나온다. 이 지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니까 왜요?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노래 나와가지고 저거 뭔데? 하니까 그냥 옛날 노래예요. 하고 그냥 가져. 너 그거 사기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끼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독을 풀듯이 은연중에 살짝씩 이렇게 풀라는 거야. 내성이 생길 수 있게끔? 첫 만남에 한 줌, 두 번째 만남에 또 한 줌 해가지고 점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독 푸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역대 만나려고. 난 사실 상관없어. 난 드래퀸 분들도 만날 수 있어. 멋있지 않나? 드래퀸 분들 연락주세요. 우리가 지금 썸 얘기를 했으니까 썸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썸은 연애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하거든. 친구 사이에서 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썸이 됐어? 근데 썸이 깨졌어. 연애는 안 했잖아. 썸이 깨졌어? 근데 우정이 될 수 있어? 안 되지. 야, 되겠냐? 야, 애초에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너희가 썸으로 발전한 거야. 이미 스스로 합의를 한 거야. 암묵적으로. 이 썸이나 이 연애가 깨지면 나무로 갈라서겠다. 이건 합의를 한 거지. 근데 아닌 애들도 많더라고. 그거는 슬러파리? 내 말이.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야. 썸을 탔는데 끝까지 갔어, 관계가? 그러면은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썸을 탔는데 손 정도밖에 안 잡았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애매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네. 그치. 그럼 육체만 안 나누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정신적으로도 나눴다면은 물건도
그래도 한 번 쓰면 중고 제품이 되잖아. 우리의 관계가 중고 썸이 돼버리니까 이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난 못 돌아가. 박스는 이미 뜯었으면은 이미 뜯어진 박스야. 우리가 다시 테이프를 붙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친구 관계가 될까? 난 안 돼. 나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다시 친구가 된다는 건 미련이 있다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썸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촬영이 좀 엄청 길어졌잖아요. 좀 말을 많이 축약해서 해서 오해하실 분들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랑 얘기할 때 계속 한바구음 지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인간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요. 키스하시고요. 말 쓰기도 하시고 텍스트도 많이 하시고. 그럼 모두 사랑하세요. 안녕히 계세요.